자, 박셀바이오도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의 흐름이 상당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센코 들여다봤는데 박셀바이오와 피플바이오 계속 잡아갖고 왔었고, 그리고 센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들어가고 오늘 16,500원 잡아드리고 그러한 흐름을 이제 대처를 하는데, 차이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센코는 의약품 제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은 작고 뭐 신규주로 할지라도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는 말 그대로 바이오가 들어가 있죠, 이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개인들 매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기존 이제 그 박셀바이오 쪽에 흐름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접근범위 가져가고도 또 신규적으로 박셀바이오의 흐름 여기서부터 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올려드렸던 날짜가 이런 날짜란 말이에요.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와주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27일 날이에요. 불과 이제 뭐 화요일 날의 기준이 되는 거죠. 27일 화요일 기준에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그때만 해도 거래량 얼마? 80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이제 짝짓기 매매에서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플바이오 같이 신규 상장주다 보니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께서 이제 그 수익 내시고 또 조아유님께서도 수익을 좀 내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기준에서는 낭패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때 그날에 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박셀바이오가 20% 지금 기준에 19%잖아요. 19% 기준에서는 따라붙는 범위는 버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그 장중에 저희 쪽에서 올려드린 내용, 박셀바이오 기준에 올려드린 내용 기준은 그때가 이제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5% 범위에서 그 고점을 또 다시 넘기는 흐름, 41,250원 요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15% 수준이니까 거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할지라도 또 개장초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려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기준에서 이제 그 따라붙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19%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눌려지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기준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피플바이오를 묶어서 같이 놓고 볼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신 15% 등락 범위 41,250원인가요? 그 등락 범위 대비해서는 10%가 더 들어 올려져서 27.99까지. 이런 종목을 2분의 1 절반까지 미끄러져 내려와라라고 한다면 절반 내려왔을 때 신규 편입은 좀 버겁죠. 재편입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는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신규 편입 기준에서는 따라붙긴 버겁습니다. 그리고 2분의 1까지 밀렸을 때의 그 힘의 강도, 약세 기준에서 따라붙는 것도 좀 버겁죠. 어찌됐건 박셀바이오 부분에 27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일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그 접근 범위 부분이 3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 가격대 대비해서 벌써 이미 50%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이미 뭐 44,800원, 44,600원 요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 개장 초에 들어가셨다면, 그리고 3, 4% 등락 범위에서도 역시 차익 실현되는 게 일단 맞다. 그 위치 범위는 지켜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편입하고 이제 피플바이오 짝짓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신규 편입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3분의 1점 정도까지가 43,000원이란 말이에요. 시가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저가 대비해서로 따져도 42,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들여다보기가 그렇고 피플바이오 쪽을 오히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장 초에 따라붙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재편입 오늘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 이외에는, 재편입 기준 이외에는 신규 편입은 크게 밀려서 오전장에 크게 밀린 이후에 2분의 1까지 밀려서 41,000원대
초중반까지 밀려서 거기서 이제 지지받고 돌린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거래대금 보고 접근하는 범위 그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밀리면 움직임 추이 자체가 약세로 전환된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준은 어찌됐건 이제 5분봉 보면서 일주 월봉 보고 5분봉 볼 텐데 일주 월봉 기준에서는 어차피 시가총액이 작아서 언제까지 시세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가총액이 작아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변동이 나온다면은 거래대금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확인될 때 주봉 월봉상에 뭐 이번 주 다 끝났고 월봉이 오늘로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월봉 그 기준 보고 일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월봉 그다음에 일봉 주봉은 의미가 없죠. 일봉의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갭상승 이후에 그대로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요날 그 종가 기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35,550원. 그 다음에 바닥 기준 35,550원 기준 잡고 15,000원 정도 기준 잡고 5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5만 원 정도. 일본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5만 원의 범위가 달성이 되려면 오늘 거래량이 마감 때까지 계속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터져줘야 되죠. 터져줘야 되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주봉상의 갭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이제 5분봉 기준 놓고 보시면 오늘 그 좀 그나마도 움직임이 나와주려면 최소 35만 주 이상 그리고 최소 범위로 따진다면 뭐 25만 주 그 다음에 35만 주 요 정도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져야만 앞부분 보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캔들 크기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5분봉도 이렇게 보고 한번 또 땡겨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쪽 그쪽도 마찬가지고 주도력을 갖지 못하는 소형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주 월봉을 이거를 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거래량 부분이 앞전에 터져 있을 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로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30분봉으로 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좀 나와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 월봉의 그 기준도 이런 흐름하고 똑같아져요. 30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앞부분에 아이고 앞부분에 이제 흐름 자체가 30분봉으로 이제 뭐 놓고 보신다 했을 때 막셀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더 많이 땡기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캔들 크기 오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올라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캔들의 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얘기하는 사이에 또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주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찌됐건 박셀바이오의 오늘은 이제 박셀바이오가 대장 역할을 하니까 박셀바이오의 이러한 그 강세 부분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돼서 피플바이오, 또 센코 그리고 이제 위드팩 이런 종목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드텍이 눌려서 15%그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위드텍 같은 경우 좀 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은 이쪽도 거래대금은 지금 우리나라 최상위의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초가 또 바닥에서 못 잡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얘가 좀 욕심이 난다.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 지점이 이 정도 되겠죠, 대략. 여기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래량 범위를 대략 어느 정도 잡을까 했을 때 보수적일 때는 뭐 5분봉 기준에 50만 주라고 한다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5MA, 20MA만 넘기면 되니까 사실은 그러면 요 25만 주 정도 수준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위드텍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위드텍 부분은 별도로 잘라서
놓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제 박셀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가 추가 강세를 띄었을 때 어떤 거 피플바이오 쪽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상장이 됐고 시가총액 규모도 뭐 둘 다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그 장이 편안할 때는 저도 들여다보기가 편한데 장이 우리 주력주가 어려울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 사실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중 코딱지만큼뿐이 못 실어가는 그런 종목 보면서 주력까지 같이 또 옆에서 봐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횡설수설까지 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등락 범위가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데 자동차의 낙폭이 오늘 좀 아쉬워서 특히 이제 만도 쪽 변동이 안타깝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쪽을 들여다봅니다. 박셀바이오, 그다음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는 이제 지금 다시금 그 강세를 좀 연출을 해주는데 우리가 요 자락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위치가 됩니다. 전날 그 거래 기준을 또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신규 상장된 이후에 날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박셀바이오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피플바이오는 뭐 더 짧고 기간이 일단 어찌됐건 이 피플바이오도 그 신규 상장 첫날부터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관심 종목군으로 원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때가 안 타서 유통 물량 적은 상태에서 조금만 시장 수급이 들어와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어쨌든 박셀바이오의 영향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흐름인지 결론적으로는 변동성 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연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조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그러면 35,000원이라고 34,700원, 600원 그 범위와 저 바닥 그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18,400원, 18,500원, 18,500원, 17,500원, 17,500원. 17,500원 플러스 해주면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은 52,000원 정도, 52,000원 정도가 목표 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52,000원까지인데 43,850원을 일단 한번 찍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앞전에 이제 그 저점 라인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여기를 잡아드렸어요. 신저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목표 주가는 일단은 도달이 됐던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수반이 되고 있죠. 박셀바이오만큼.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흐름인데 조금 아쉽고 밋밋하다 할지라도 요 정도에서 이제 고점만 계속 넘겨주면 박셀바이오가 만약에 이제 뭐 상한가까지 다시 치고 들어 올려지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쪽 피플바이오 쪽의 흐름도 변동성은 확대될 겁니다. 똑같이 상한가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동반적인 흐름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짝짓기 매매를. 그것을 27일 날 우리가 같이 겪어본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뭐 5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변동폭이 이렇게 아직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뭐 절반까지도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일단 피플바이오의 매직 계산기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2만 원 그 공모가였죠. 그리고 1,100억 수준의 공모가에서 17,000원까지 밀려나갔다가 돌린 기준이 됩니다. 일단 공모가로 기준을 잡더라도 100%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오늘 기준의 고가가 44,000원이고 고가 대비해서 이제 밀려 내려갈 때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나는 편입 단가 대비 뭐 10% 수익이 안 났는데 이걸 왜 팔아? 라고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경우, 그 경우에는 손절을 명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매매가 원활하셔서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짧게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은 뭐 계속해서 단기 공략 지금도 계속 단타 매매를 칠 수 있겠죠. 일단 이 기준에서 이제 5분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39,000원 정도, 또 38,300원, 2분의 1까지 내려다 보면은 이제 38,000원, 38,300원, 그리고 39,000원 3분의 1.
39,000원이어도 이제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자체가 지금 뭐 6%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가격 기준이라면.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 기울기 놓고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그 교육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설정해드린 범위는 여타 종목군들의 흐름보다는 여타 종목군들의 의약품 쪽의 신뢰도 부분은 제한적이죠. 녹십자, SK케미칼 어제 움직였고 오늘도 움직임 주지만 예전처럼 야 상한가 가라. SK케미칼도 야 상한가 갈 수 있잖아. 이런 흐름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진원생명과학 예전 같으면 어제 같은 날 상한가죠. 근데 상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앞전의 흐름들이 대부분 정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준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주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때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꼭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의 흐름이 신규주에서의 흐름이 수급 논리에서 시가총액이 작으면 거래대금만 터져 있으면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신규주를 놓고 볼 때 의약품의 기준은 심리적인 면 일부를 놓고 보는 거고 말 그대로 신규 종목의 때가 타지 않는 기준에서의 흐름 그 정도로 이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게 일단은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분봉, 5분봉 기준 그 다음에 1분봉의 거래 대금 거래량까지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막 10시 넘어섰으니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오늘 일간 거래량이 실려줄 수 있느냐 그 정도만 이제 확인해서 대처하면은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주력주가 편안해야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이쪽에서 눌리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될 텐데 주력주가 눌려있는 가운데 단기 공략주도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손절 범위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중으로 패닉에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종목이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종목이 어제부터 몇 개월 만에 올려드린 건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일단 어찌됐건 요거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위드텍까지만 짧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시장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하이 박님하고 강찬님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